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레이 시리즈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프레이 시리즈 예제까지 좀 봤고요. 오늘 계속해서 프레이 시리즈 어,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인버스 프레이 시리즈에 대해서 예제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프레이 시리즈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레이 시리즈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이 시리즈는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죠? 어떤 우리가 가정이 어떤 피리오딕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피리오딕 시그널 XT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어떤 피리오딕 시그널 XT가 있는데요. 그 XT는 주기 시그널이라서 오메가 제로라는 각주파수를 가지는 그런 주기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XT라는 건 항상 어떻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XT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익스포넨셜의 j2의 오메가 제로의 k배에 해당되는 정수배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가지는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죠. 네. 코사인과 사인이 같이 들어있는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익스포넨셜 j2의 세타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익스포넨셜 뭐 오메가의 우리가 t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코사인의 오메가 t, 코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j의 사인의 오메가 t로 각 주파수 오메가를 가지는 코사인과 사인이 동시에 있는 시그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가 복소수 시그널을 실제로 이런 복소수 시그널이 존재합니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J가 붙은 시그널들이 우리가 쓰이진 않죠. 다 실수 시그널들이 쓰이는데 이 복소수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특징은 뭐냐면 코사인과 사인을 동시에 하나의 시그널로 표현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실수 시그널이 동시에 여기에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그널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웨이트를 k마다 k의 값에 따라서 다른 웨이트를 컴플렉스 값으로 곱해서요. 그 값들을 다 더하면 k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했을 때 항상 주기 시그널 xt는 우리가 이렇게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xk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웨이트가 이걸 우리가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고요. 그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xt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0에서부터 라지 t까지 이 t 값은 뭐냐면 결국에는 한 주기죠. 이 오메가 제로 값이 각주파수라면 t는 한 주기가 되겠죠. 한 주기를 xt에다가 xt 안에 있는 xk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요?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 값이 그 값이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인데 그거에 마이너스가 붙여진 마이너스 j의 k 오메가 제로 t 값을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시간 t에 대해서 전체 0에서부터 t까지 라지 t까지 xt가 주기 시그널이니까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럼 거기에 그 값에 라지 t분의 1로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주면 xk라는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죠? 이 값이 여기 프리퀀시 도메인의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xt는 우리가 타임 시그널이라고 했고요. 타임 시그널,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라고 했고요. 그걸 우리가 프레이 시리즈를 오메가 제로라는 값에 대해서 해주면 xk가 나오는 거고요. 그거의 반대 인버스 프레이 시리즈가 결국에는 xt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xk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xt를 찾는 것을 인버스 프레이 시리즈라고 하고요. xt를 알고 있을 때 거기서 xke 개수들을 찾아내서 이런 형태로 xt를 풀어주는 것을 프레이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xt에서 xk의 웨이트들을 찾아서 이런 형태로 xt를 풀어 쓰는 것을 우리가 프레이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레이 시리즈에서 나오는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 시그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 영역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우리가 이 값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정 가운데서 있었는데요. 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예제를 몇 가지 봤었죠. 프레이 시리즈 요걸 가지고 하는 예제들을 몇 가지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 자료도 따로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프레이 시리즈가 어떻게 실제로 스퀘어 펑션이나 이런 삼각파 같은 거, 그죠? 톱니모니 모양의 그런 파들을 실제로 코사인, 사인 시그널들로 다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시각적인 자료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럼 그 예를 하나 보죠. 예를 하나 간단한 예를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t가 우리가 10 코사인의 t라고 주어지고요. 그리고 코사인의 10t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결과적으로 이 xt라는 시그널의 각주파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각주파수는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이죠. 그렇죠? t 앞에 붙은 값이 각주파수가 되겠죠? 근데 각주파수는 큰 거보다 작은 게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전체가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주기의 역수니까 작은 거보다 그러니까 작은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주기는 큰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값의 오메가 제로 값은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의 t를 우리가 익스포넨셜로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익스포넨셜로 표현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였죠? 코사인의 우리가 t를 익스포넨셜로 표현해주면 익스포넨셜의 j2의 t 플러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t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세타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10 코사인 t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익스포넨셜로 바꿔주면 얘는 5 곱하기 jt에 플러스에 5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t 플러스에 코사인 10t도 역시 마찬가지죠. 2분의 1에 익스포넨셜 j 10t 플러스 2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10t. 이렇게 코사인을 우리가 익스포넨셜 시그널로 이렇게 바꿔준 이유는 뭐였어요? 바꿔준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의 형태로 표현해주기 위한 것이었죠. 오메가 제로가 1이었으니까 이 값은 1, 이 값은 마이너스 1, k 값이 그리고 이 값은 10, 이 값은 k 값이 마이너스 10일 때의 그런 값을 가진 것이겠죠.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메가 제로 이퀄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 각각 이 값은 5가 되고요. 그리고 x의 10과 그리고 x의 마이너스 10이 각각 2분의 1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모두 xn은 모두 0이 되는 거죠. 나머지 xn 값은 모두 0이 되는 거죠. n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아닌 모든 값에 대해서는 나머지 값은 xn 값은 0이 되는 이런 값으로 주어지고요. 나머지 값일 때 이 값에서만 5하고 2분의 1을 가지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xt 시그널과 xk 주어지는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직접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려보면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우리가 코사인의 t 그리고 코사인의 10t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죠. 10 곱하기 코사인 t 하면 어떻게 되죠? 10 곱하기 코사인 t 하면 그래프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0일 때 가지게 되겠죠. 0일 때 플러스 10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10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10 코사인 t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t 값이 얼마일 때? t 값이 2파이일 때 한 주기를 가지겠죠. 이런 10 코사인 t가 있고요. 거기에다 얼마가 더해진 거죠? 코사인의 10t가 더해집니다. 코사인 10t니까 얘는 2파이 얼마만큼? 2파이의 10배만큼 한 주기를 가지네요. 그래서 굉장히 작게 파동이 생기고요. 그래서 코사인의 10t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실제로 10배가 딱 되도록 주기가 지금 10배인지 제가 정확하게 세진 않았으니까 이런 값이 나오겠죠. 얘가 뭐예요? 얘가 1이고요. 이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이 파동이
요 웨이브가 지금 코사인의 우리가 10t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두 개를 더해준 값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xt가 되겠죠. xt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각각의 시그널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런 코사인 시그널에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 주기가 10배로 줄어든 하나의 시그널에 대해서 10개가 이렇게 있겠죠? 코사인 시그널이. 이해되시죠? 제가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파동이 코사인 그래프가 같이 겹쳐져서 이렇게 그려진 것이죠. 이 그래프가 뭐예요? 얘가 지금 뭐죠? 이게 결국엔 이 빨간색 그래프가 10 코사인 t에 플러스 코사인의 10t를 그린 것입니다. 맞죠? 네, 이런 빨간색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뭘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프레이 시리즈를 구하면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는 k에 대해서 xk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x의 k는 각각 어떻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1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과 1일 때 1에 대해서 5를 가지고요. 각각 5를 가지고요. 그리고 10과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요? 10과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10과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네, 각각 1을 가지는 2분의 1을 가지는 1이 아니라 2분의 1을 가지는 2분의 1을 가지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런 xk가 나온다는 거죠.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 값이 나온다는 거죠. 얘기는 결국에 뭐예요? 각각의 tan 코사인 t에 대해서 주어지는 우리가 프레이 스펙트럼이 결국에는 1과 마이너스 1에서 우리가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 값이 5로 각각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10t에서 주어지는 스펙트럼이 오메가 제로가 10일 때니까 각각 10과 마이너스 10에서 2분의 1의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실제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웨이트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 그거의 웨이트를 가지고 거꾸로 x를 만들 수 있고 또 x를 가지고 xk를 만들 수 있고 이 프레이 시리즈가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1대1로 유니크하게 우리가 대응될 수 있다는 거예요. 1대1로 유니크하게 각각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1대1로 유니크하게 얘가 있으면 xk를 알면 xt를 만들 수 있고 xt를 알면 우리가 xk라는 웨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제들을 이제 앞에서도 쭉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본 거고요. 새로운 예제도 한번 봤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특별한 예제들에 대해서는 뭐 사각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쭉 봤고요. 실제로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사이너소이달 시그널뿐만 아니라 이런 사각파들도 실제로 아니면 뭐 어떤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그래프들도 실제로 이런 웨이트들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제너럴하게 xt가 xk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 얘가 항상 맞다면 이 xk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실제로 이 xk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겠죠. 이 xt에서부터. 그걸 우리가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이 시리즈의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컨셉트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레이 시리즈에 우리가 컨셉, 실제로 xk를 찾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xk라는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실제로 이런 수식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xk라는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수식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t에다가 이런 값을 곱해서 그래서 적분해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xk 안에 있는 이 수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j에 k 오메가 제로에 t를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 xt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냐면 xk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에 우리가 k 콜 이 값은 우리가 k가 여기서 쓰였으니까 요 k하고 다른 인덱스 k를 잡아서 새로운 인덱스로 xt를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n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n으로 바꾸면 x의 n에 익스포넨셜의 j의 k 오메가 k가 아니라 n이죠. 여기서 n이죠. n j의 n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밖에 뭐가 붙은 거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k 오메가 제로의 t가 곱해진 형태의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맞죠? 이렇게 주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줘야 돼요? 양변의 시간 t에 대한 적분을 0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다 우리가 적분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죠. 인테그레이팅을 해주고요. 인테그랄을 해주고요. 양변에 적분을 해줍니다. 한 주기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한 주기 t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x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k 오메가 제로의 t 이거를 시간 t에 대해서 적분해 준 게 좌변이 될 것이고요.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우변은 0에서부터 t가 아니라 t 한 주기에 대해서 해주고요. t 한 주기에 대해서 해주면 인테그랄하고 우리가 시그마하고 동시에 들어갈 텐데요. 인테그랄을 안쪽으로 넣고요. 시그마를 밖으로 뺄 수 있죠. 더하기와 인테그랄은 항상 두 개가 둘 다 덧셈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빼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인테그랄의 한 주기에 대해서 x의 n에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xn도 마찬가지입니다. xn도 지금 시간 t에 대해서는 적분하는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지금 적분해주고 있으니까요. 시간 t에 대해서 적분을 양변에다 해줄 때 xn은 결국에는 상수값처럼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large xn 시간 t와 상관이 없는 large xn 밖으로 나가고요. 한 주기 t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j의 남은 부분을 우리가 적분해 줍니다. 여기 익스포넨셜의 j에 대해서 묶여주니까 j하고 t 오메가 제로 t에 대해서 묶여주니까 n-k가 나오겠죠. 여기 n-k 오메가 제로의 t dt 이렇게 적분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우변의 적분은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해 준 것은 결국엔 익스포넨셜의 j n-k 오메가 제로 t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죠. 다른 부분들은 다 쉽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따로 뽑아서 계산을 해보면 익스포넨셜의 j의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데요. j의 n-k의 오메가 제로의 t라는 삼각함수를 그것을 한 주기 t에 대해서 라지 t라는 건 지금 여기서 뭐예요? 라지 t라는 것은 우리가 오메가 제로 분의 2파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 한 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적분해 준다고 생각을 해주는 것이죠. 얘를 적분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n-k가 만약에 우리가 두 개가 n-k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n-k가 같으면 먼저 어떻게 되죠? n하고 k는 항상 뭐가 돼야 되죠? 지금 일단 정수값이 돼야 되는 값입니다. 그렇죠? 정수 인덱스인데요. 두 값이 만약에 같으면 이 전체가 0이 되겠죠? 0이 돼서 이 전체가 얼마 되죠? 1이 되죠. 1을 한 주기 t에 대해서 즉 0에서부터 t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한 주기 길이 t만큼 우리가 이 시그널을 적분해주면 뭐가 돼요? 얘가 항상 1이니까 n하고 k가 같을 때는 그때 뭐가 되죠? t가 되겠죠. 한 주기 t에 대해서 적분해 주니까 1이라는 값을 상수 1로 나오니까 그거를 라지 t로 적분해 주니까 당연히 t가 나오겠죠. 그래서 t 값이 그러니까 n하고 k하고 만약에 같다면 그러면 이 값은 항상 t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n하고 k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n하고 k가 같지 않으면 오메가 제로의 배수배가 되는 코사인 사인 시그널이 나오겠네요. 맞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j의 n-k의 오메가 제로로 t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코사인 시그널 또는 사인 시그널이죠. 시간 t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시그널이라는 건 n하고 k가 다를 때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코사인 또는 사인 시그널입니다. 코사인 시그널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한 주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오메가 제로라는 거죠. 한 주기가
오메가 제로의 각주파수가 오메가 제로 한 주기가 t죠. 이 t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오메가 제로의 2파이로 주어진다는 거죠. 오메가 제로의 2파이로 주어지는 이런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실제로 n-k가 1이면 이런 시그널이 나올 거고요. n-k가 1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오메가 제로 값이 여기 들어가는 한 주기 t에 들어가는 이런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맞죠? 얘가 코사인의 이 시그널의 코사인 시그널이 될 거예요. 실수 시그널 부분이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결국엔 다시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익스포넨셜의 n-j의 k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익스포넨셜의 j의 n-k의 오메가 제로의 t 얘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코사인의 n-k의 오메가 제로의 t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얘랑 플러스에 또 뭐가 돼요? 얘 더하기 얘라는 건 결국엔 뭐가 되냐면 얘라는 거는 얘 더하기 j의 플러스 j의 사인의 n-k의 오메가 제로의 t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얘 더하기 얘. 그래서 이거의 실수 시그널도 그려주면 뭐 다르지 않죠. 얘랑 비슷하죠. t. 그래서 이 시그널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이 뭐예요? 이 지점이 한 주기 t가 되고요. 오메가 제로의 2파이가 되겠죠.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질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그랬을 때 n-k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얘도 지금 n-k가 1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한 주기가 오메가 제로의 2파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왜냐하면 이 값이 1이니까 이 값이 1이니까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는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일단 n-k가 n하고 k가 다를 때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첫 번째 정수 그냥 1의 값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되죠? 얘 적분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얘 실수분은 얘고 얘 허수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각각 뭐예요?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적분해주면 0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얘가 실수부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허수부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실수부의 그래프와 허수부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봤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부를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전체 적분해주면 이 부분 상쇄돼서 결국엔 적분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됩니다. 그리고 허수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서로 상쇄돼서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그러면 n-1이 n-k가 1이 아니라 2면 어떻게 돼요? 2면 n-k가 2면 어떻게 되죠? 2면 2 오메가 제로가 되죠. 2 오메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각주파수가 어떻게 되죠? 더 커졌죠. 그 얘기는 뭐죠? 2 오메가 제로라는 얘기는 각주파수가 커져서 더 빨리 진동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한 주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가 n-k가 2일 때예요. 2일 때 이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렇게 되겠죠. 얘가 n-k가 2일 때입니다. 맞죠?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도 전체 적분을 해주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얘도 0, 얘도 0이 되죠. 나머지 어떤 정수가 돼도 n-k는 항상 정수인데 n-k가 0만 아니라면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항상 주기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3일 땐 이렇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 3일 때 이렇게 되겠죠. 4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n-k 값이 정수이기만 하면 0이 아닐 때는 n-k가 0이 아닐 때는 항상 뭐가 돼요? 이 값이 적분값이 우리가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오소고널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개의 어떤 익스포넨셜 시그널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다가 우리가 해서 오메가 제로의 n배, 오메가 제로의 k배가 되는 두 개의 시그널을 갖다가 곱해줬죠. 그랬을 때 그걸 우리가 인테그럴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인테그럴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n하고 k가 같을 때만 어떤 실수 값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항상 뭐가 나와요? n하고 k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이노소이달 시그널을 두 개를 곱해서 적분해주면 항상 뭐가 나와요? 0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뽑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요거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마이너스 값을 곱해서 적분을 해주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n의 값만 튀어나온다는 거죠. n의 값만 실수값으로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값이, 이 파란색 부분의 값이 t0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적분한 값, 좌변 xt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k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서 적분을 해준 값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라지 x, 이 값은 n하고 k가 같을 때만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죠. 나머지는 n 값이 k랑 다를 땐 다 0이 되고요. n 값이 k일 때만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xk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때 값이 뭐죠? 라지 t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파란색 수식값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n 값이 k일 때만 값을 가지면서 라지 t 값으로 값을 가져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라지 xk가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라지 xk의 코에피션트 값이 라지 t분의 1 한 주기 t에 대해서 우리가 x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k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서 적분해주면 그거의 웨이트 xt 안에 들어있는 익스포넨셜 jk 오메가 제로 t 그러니까 j n 오메가 제로 t에 대한 개수값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xk 값을 우리가 인덱스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프레이 시리즈의 전체적인 의미, 그죠? 이 xk가 가지는 웨이트의 의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스펙트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꾸로 인버스 프레이 시리즈를 어떻게 구하는가 실제로 프레이 시리즈의 프레이 스펙트럼,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의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맞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주어지면 항상 그거의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 과정 그리고 이 오소고널리티를 이 적분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스포넨셜 이 그래프를 코사인 사인으로 나눠서 실제로 적분했을 때 이렇게 되는 그림을 이해를 하시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